올해 폭락한 미국 주식 탑5. 네.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죠. 네.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 5가지 준비해오라고. 종목을 꼽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첫 번째 종목 이 순서로 가나요? 이 순서로? 벌써 화가 나죠 지금. 네. 네. 5위구나 5위. 네. 5위 순서가 순인가요? 순서가 주가가 빠진 순위와는 무관하고요. 아. 이제 네. 피디님께서 일단 5가지를 연달아서 일단 주셨습니다. 네, 뭐 세팅한 대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다들 짐작하셨죠. 메타입니다. 네. 메타가 올해 65.85%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주세요. 네네. 뭐 사실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그게 더 기분 나쁘다. 아니 웃으면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투자자는 난감합니다.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네, 네, 책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택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각자 그럼요. 선택인 네. 거예요. 네. 아직 빼지 않았다면 뭐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네. 네. 메타 올해 많이 빠졌는데 반등의 좀 여지가 언제쯤 나올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답변해주세요. 메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근데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 메타의 이 주가랑 좀 과도하다. 뭐냐면 메타의 주 사업이 흔들림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타격은 있죠. 이거는 특히 또 애플의 정책 이슈로 인해서 또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타격은 있으나 어쨌든 간에 글로벌 이 소셜 미디어 1위 그룹으로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걸 유지하고 있지만 메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무슨 랩이죠? 리얼리티 리얼리티랩, 네, 똑같습니다. 역시 메타 주주답게 주주잖아요. 네, 정보가 빠삭하시네요. 리얼리티랩에 과도한 투자를 했죠,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성을 잡아당긴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완성되고 나면 돈만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 뭐냐 이게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뭐 투자도 하겠지만 이 주주가치 제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도 돈을 많이 벌어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리얼리티랩에다가 미래 사업에다가 엄청나게 쓰니까 이 어떤 재무 상황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 과실이 눈앞에 보이지가 않고 이거 좀 잘못된 투자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뚜려맞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질 비즈니스가 꺾인 게 아니고 뭐 적자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 메타의 하락은 많이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만큼 맞았다. 네. 네. 많이 아프다. 네. 네. 내년도 때릴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이미 기대감 없어. 그럼 그 질문 해볼게요. 내년도 때릴까요? 맞아도 이제 맷집이 좋아진 거죠. 네, 하도 맞아가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맞아도 이제 어떤 고통이 좀 덜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급락한 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이 메타가 메타버스의 대장이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다. 뭐 이게 뭐 위너 테이크스로 이게 다 먹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의 밸류에이션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지금은 어쨌든 실적 위주로 간다면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 비용들 많이 줄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가가 반응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감소하면서 실제 본질 가치가 좀 더 드러나면서 그리고 실적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메타의 주가는 어느 정도 버티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롬 파월님이 맞을 만큼 맞았어. 네. 빠질 만큼 빠졌어. 어제 또 권진 부장님이 쓱 지나가는 이제 말인데 아까 또 은솔 아나께서 그럼 부장님 이제 메타 바닥을 다진 걸까요?라고 또 질문해 주셨거든요. 계속 똑같은 질문인데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냐면 이게 종목이 5개인데 할 말이 많아요. 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메타로 이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깔끔하게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네락 홀딩스인데요. 가정용 비상 발전기 시스템 제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주가 하락이 시작됐는데요. 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재택근무 확산의 여파로 급등했던 주가가 올 들어서 핵심 제품인 주거용 제품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이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도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또다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의견도 하나 있었는데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너럴홀딩스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하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밸런스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이 투자 자문사인 제니 몽고메리 이스콧의 션 밀리건 애널리스트, 제네락에 대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6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로는 66%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데요. 이 분석가는 제네락의 과도한 주가 하락이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봤고요. 이 청정 에너지 관련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청정 에너지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투자 매력도 크다고 봤는데요. 가정용 비상 발전기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고 지금은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또 투자 의견이 하나 더 나왔죠. 네, 또 다른 투자 의견도 긍정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노스랜드 캐피털 마켓 역시 이 제네락에 대해서 내년도 최고의 투자 유망주로 선정을 했고요. 시장 수익률 상회의 투자 의견을 냈고 목표가는 18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전보다도 20달러가 더 높은 수치인데 이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안 좋게 이 기업을 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 지진이나 허리케인 때문에 정전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상 발전기 판매 증가가 지금 계속해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해봐라 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제네락에 대한 전반적인 월가 투자 의견들 쭉 살펴보면 애널리스트 24명 중에 15명, 그러니까 62.5% 정도가 매수 의견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도 136.42달러로 종가 대비 41.8% 높은 수치입니다. 네. 또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사실 이 오늘 PD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탑 5를 주셨고 그건 사실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유명한 종목이 2개고 좀 생선 종목이 3개였거든요. 네. 좀 생선 종목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한 재무제표나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내용을 봤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2기업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도 의외로 지금 해당되는 기업에서 리포트가 좋잖아요. 네. 저도 이 기업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네, 과대 낙폭 종목 중에 우리 관심 가질 만하다라고 느껴진 부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기업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가정용 비상 발전기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점유율 75%가 그냥 완전 독과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재무 비율도 보게 되니까 2020년, 2021년 한 5개년 연속, 그러니까 작년까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2자릿수예요. 네. 매출액 성장률도 2자릿수고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0%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50%가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고성장하는 괜찮은 기업으로 있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 기업의 하락 이유가 최근 실적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는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분기 때 적자가 있었고 3분기 때 적자가 있었거든요. 2분기는 흑자였지만 4분기까지 합치게 되면 좀 적자일 것 같아서 적자 전환된 부분이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고점 대비 빠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분의 1 토막이 아니고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524달러 고점이었고 97달러가 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낙폭은 정말 상당해요. 예, 그런데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의 적자가 많이 커졌던 이유를 살펴봐야겠지만 뭐 많이 안 팔렸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직전 연도에 너무 장사를 잘했어. 네. 성장률이 2자릿수가 계속 4년 이상을 갔거든요. 제가 본 데이터상으로만. 그러니까 성장을 고성장을 하다가 한 해 꺾였는데 워낙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고공행진하다가 이것이 두둑에 맞은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독과점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75%를 차지하는 부분인 거고 주가도 좀 이런 표현은 좀 저도 안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 예, 그래서 기존의 4해년도 동안 2자리 성장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올해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얘네가 어떤 업력이 기존에 4년 동안 2자리 성장을 했던 그런 업력이 살아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5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저도 우연찮게 이 종목을 보고 관심 종목으로는 둬야겠다. 예, 사실 이제 가족용 비상발전기가 앞으로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허리케인 한파 때문에 뭐 전기 다 끊겼잖아요. 비상발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너럴홀딩스는 저 생소하지만 관심 종목에 넘어올 만한 이 탑 5 안에 탑픽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고 좀 주가 흐름을 유심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테슬라 이제 좀 지겹다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종목 테슬라입니다. 네. 네. 또 슬라. 또 슬라 이번 네. 주에 아주 정말 또 스쿼트, 또 슬라. 네. 정말 뭐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테슬라. 네, 일단 테슬라 먼저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많은 리포트가 있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또 심각하게 두둥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최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뭐 제가 부가 설명드릴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인기가 높아졌는지 타 프로에 좀 출연제가 와가지고 네, 출연했는데 네. 거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내년 말일에 2024년 말일에 애플과 테슬라 중 어느 게 현재 시점으로 더 많이 올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를까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과 테슬라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패널은 테슬라를 선택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선택했어요. 그건 뭐냐? 내년 말에 가격을 맞추면 굉장히 무의미하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동할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물론 변동성이 위로 터질 때는 테슬라가 무조건 이기겠죠. 하지만 변동성이 아래로 터질 때는 테슬라는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떨어질 칼날 같은 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물론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화성으로 날아갈 것처럼 아니 목성으로 날아갈 것처럼 주가가 올라갔지만 네.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칼날처럼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호재가 지금 많이 없어요. 예, 뉴스들이 안 좋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좀 싸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매도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하락을 멈춰줄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 그 뭘 기다리겠어요? 실적 기다리겠죠. 네. 근데 자동차 판매량 추이라든가 전기차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경기 침체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불확실성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그리고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신차에 대한 불확실성조차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테슬라 일단 내년에 올해보다도 더 주의가 필요하다. 더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가 더 요망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큰 네.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는 애플과 거죠. 테슬라를 고른다면 애플이 더 낫다. 애플은 안전자산이다. 애플을 사놓고 불안하다면 그거는 잠을 자지 마라. 뭐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불안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네. 시간이 벌어줄 건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테슬라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테슬라 참 최근에 테슬라만큼 핫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지스케일러입니다. 이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이고요. 올해 주가가 64% 넘게 빠졌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기업은 제가 이 5개 기업 중에 가장 안 좋은 2기업. 요거는 거르자. 거르자. 오늘 좀 명확해서 너무 네. 좋은데요? 시원하네요. 네. 이건 걸러야 됩니다. 음. 자, 행수한 종목이 3개 나왔는데 아까 한 종목은 이거는 주목할 만하다. 네. 낙폭과대로 볼 만하다. 네. 근데 얘는 3년 연속 적자예요. 올해도 적자일 겁니다. 4년 연속 적자가 뜰 겁니다. 콧물이. 업종은 네. 업종은 클라우드 인터넷 보안인데 이거 플레이어 되게 많습니다. 플레이어 굉장히 많고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4년 연속 적자 못 버팁니다. 네.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버티기 힘듭니다. 주가는 그렇게 반응해서 376달러에서 108달러로 거의 3.5 토막, 3.5분의 1 토막이 났죠. 토막 이야기 자주 나오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무섭습니다. 연말인데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확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클라우드 인터넷 보안 이
굉장히 단어만 들어도 성장주 느낌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올라오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도 들어서 상당히 밸류가 높게 평가받았지만 4년 연속 적자의 상황 속에서 경쟁도 심한 업장 속에서 한 방이 없는데 이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좀 불확실성하다.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있고 또 네.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지스케일러도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매치그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 최대 데이팅 앱인 틴더의 모기업인데요. 이 매치그룹은 틴더를 비롯해서 뭐 OkCupid, 힌지 같은 다양한 소개팅 앱 브랜드를 운영해온 기업이고요. 소개팅 앱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인기가 높았는데 이 방역이 완화되고 나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틴더의 첫 여성 CEO였던 르나타 니보그 대표도 1년도 안 돼서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이 매치그룹은 내년에도 좀 도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팅 앱 시장이 코로나19의 수혜를 좀 받았던 업종이고 종목들인데 지금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죠. 네. 사실 몰랐는데 저도 이 네. 방송 통해서 알게 됐고 매치그룹,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네. 그룹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가장 유명한 틴더 네. 있고요. 틴더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 회사가 약간 데이팅 앱은 다 인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자르도 인수했고 네, 그래서 이 그룹이 됐는데 일단 보게 되면 PR이 300을 넘었었습니다. 사실. 네, 300에서 지금 140까지 작년 기준 떨어졌고요. 뭐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100 이하로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상당히 고밸류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적자 기업입니다. 네. 네, 일단 올해는 적자가 확실한 상황이고 연속 적자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그룹의 문제는 너무 무리한 인수합병.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은 좋아요. 그러니까 성과 수익이 날 때 영업이익률은 뭐 어차피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에서 광고 수익도 많지 않아요. 그냥 회원들 서비스 비용.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아이템을 이용하면 좀 더 뭐가 더 자기가 더 부각되거나 뭐 말을 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서비스 이용료가 거의 한 90% 이상의 매출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광고 수입 한 10% 이내인데. 그럼 사실 비용이 크게 안 든단 말이죠. 그럼 뭐 어떤 비용이 발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글로벌 이 데이팅 앱들을 인수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완전 독점을 해버리자라는 개념으로 갔는데 그것이 좀 고밸류일 때 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효능감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데이팅 앱을 뭐 사실 뭐 효능감이 있어 계속 쓸 텐데 그래야 계속 지출을 할 텐데 게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CEO도 많이 갈렸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과점성 갖고 있어요. 독과점성 갖고 있지만 그 사업의 매력도는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예,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도 있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온라인으로 만나라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달라. 요즘 그런 얘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굉장히 실물도 미인이신데 보시면 굉장히 실물과 다른. 왜냐면 앱이 너무 발달했어요. 이 보정이 미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얼굴이다. 그러면 이 어떤 이 앱에 대한 효능감이 이것도 이 회사에서 실물과 사진을 비교해보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좀 흥미롭게 접근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은. 네. 매치그룹 좀 네. 흥미로운 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싶은데 올해 많이 빠졌고 네.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게 무리한 인수합병을 네. 했다. 보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침묵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저항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또 의식을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네. 말씀하고 계셔서 안 끄는 것 뿐입니다. 굉장히 좀 건조합니다.